봅시다, 여러분. 자, 일단 이 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분이기도 하고, 당장 지금 3일 뒤에 9월이잖아. 볼평가원을 치면 되게 뻔하게 이미 여러분이 겪었던 일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봐. 일단, 원서 접수 쓸 거 아니에요. 수능 원서 접수도 쓸 것이고, 수시도 쓸 거고. 보나마나 원서 접수 쓰다 보면 또 자소서 같은 거를 쓰는 학생도 있고, 안 쓰는 학생도 있을 건데, 자소서를 쓰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건 핵심이야. 자, 얘는 지금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는 시대정신 환경에서 윤동주 시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겠지. 항상 그런 거야. 항상 그런 거. 이 시대정신도 들여다봐야 돼. 근데 이 시대정신이 되게 어려워 사실은. 근데 우리한테는 평가원이 있다니까요. 평가원에서 여러분한테 일단 정치는 못 건드려. 정치는 저 멀리 있고. 근데 솔직히 정치는 나도 모르겠고 경제는 좀 알 것 같아. 이제 경제는. 그 다음에 철학. 이 시대는 어떤 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 과학, 기술, 법 뭐 이런 등등등.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자본주의 시대. 자본 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면 인생 나락이야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요즘 노동의 가치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노동의 가치를 이제는 더 이상 돈에서 찾기 힘든 시대인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동의 가치를 돈에 찾을 수가 있었죠. 왜? 자본 생산성하고 노동 생산성하고 같이 움직여. 그러면 일해서 돈을 버나 돈을 굴리나 자본 생성으로 가나 비슷해요, 수익률이. 그러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았으니까 노동의 가치 당연히 돈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본 생산성은 이만큼 올라가. 얘기했잖아. 나 저기 5억짜리 이자 내고 살았으면 지금 2년 만에 5억 벌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게 잘못됐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폭등한 자산 가치가 내려옵니까? 테이퍼링 미국 맘대로 합니까? 달러 안 찍어냅니까? 양적완 안 합니까? 시장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 시장을 읽어야지. 시대를 읽어야지. 상황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시대 정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국어 비문학 지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럼 거기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야. 문제는 우리는 돈으로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도 살아가기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또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얘를 쓰는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생겨나거든. 정리가 되거든. 모든 건 다 문서화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라고 여러분께 제가 저번 주에 아마 플래너 나눠줬을 거거든요. 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현장까지 오는 모든 친구들은 제가 플래너 검사를 할 테니 다음 주부터 무조건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듣는 학생들은 매일매일 올리고 있죠? 올려주셔야 돼요. 항상 문서로 남겨야 돼. 동시에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으나 구평 오답 정리나 구평 이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 최대한 문서화하는 그 방법들을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 요즘 감성에 맞게, 요즘 상황에 맞게 준비를 잘 할 테니 여러분도 좀 노력 바라고요. 자, 다시 여기로 올게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꾸 내가 이 배경을 세팅하는 이유가 현대시는 그렇게 봐야 뭔가 보여요. 보세요.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자, 항상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를 볼 때는 나라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라고. 그럼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그러니까 송악가루가 뭔지 알죠? 꽃가루 같은 거, 소나무 송진가루 같은 거. 약간 노란색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알러지 나올 수도 있는데 예쁘니까 이렇게 묘사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이 시간을 먼저 배경 세팅을 한 거예요. 왜? 송악가루가 날리는 계절적 배경에 외딴 봉우리라는 공간적 배경 세팅을 하고 다시 한번 윤사월이라는 시공간 세팅하고 시간 세팅하고 꾀꼬리가 울은
상황이야. 그러면 굉장히 전원적이고 자연적인 풍경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요. 그 느낌을 잡아야 돼. 머릿속으로 최대한 떠올려봐요. 전원적이고 자연적 풍경 그 느낌을. 그리고 나면 산지기 외딴 집 눈먼 처녀. 그럼 뭐냐? 요즘은 잘 없지만 옛날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병원에 데려가기도 힘들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뭔가 질병을 갖고 있거나 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경우는 바깥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는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겠어요? 계속 집안에 있어야 되는 인물인 거야. 근데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처녀조차도 뭘 알아? 봄이 온 걸 안 거야. 송화가루가 휘날리는 거야. 눈으로 안 보이지만은 뭔가 느낌적으로 온 거예요, 봄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거야. 그 그림을, 그 느낌을 상상 한번 쫙 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죠. 그리고 이 눈면 처녀 입장에서 보잖아요. 자기 인생을 되게 우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봄이 왔네. 평소에 느끼지 못한 그런 봄의 느낌. 이 처녀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눈 멀었으니까 뭔가 우리는 측은할 수도 있지만 또는 그런 상황에서도 봄을 느끼고 있으니까 주제는 아마 두 가지 다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어디 쪽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낼지는 선지를 세팅할지는 문제 풀다 보면 오겠죠. 사진 좀 올려주시고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대시 풀면서 자꾸 뭔가 구조 잡거나 정보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느낌을 잡아주고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잡으면 바로 직방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구조를 잡든 정보 처리를 하든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든 하면 뭔가 자세 정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당연히 구평 해설을 하겠지만 구평 해설하면서부터는 오늘까지 잡았던 느낌을 바탕으로 좀 더 구조적인 정보 처리 공식을 적용해서 틀로서 뭔가 정답이 나오는 흐름을 공식하겠지만 그 전에 베이스로는 이런 느낌, 이런 가치관과 이런 국어 지문을 바라보는 사상적인 배경이 세팅이 돼 있어야 이 남은 시간에 승부가 날 거예요. 계속 봅시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뭘 들여다볼까? 우물이 있어. 우물을 들여다봐봐. 밤이야. 달이 밝아요. 구름이 보일 거예요. 우물이야. 뭐도 보일까? 나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자아성찰이 아니야. 자아성찰인 걸 알 수 있는 건요, 장면 상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장면 상상, 이 자아성찰을 어제 나도 해. 어제 이제 대구 수업 끝나고 정확하게 10시 38분에 동대구역에서 SRT 딱 타고 씨발 뒤질 것 같다 이러면서 창을 딱 봐. 그러면 밖은 어둠이 지나가고 있을 거고 어둡기 때문에 또 기차 안이 그렇게 밝진 않지만은 은은한 조명 속에 내 얼굴이 이렇게 비쳐 보이겠죠. 그 느낌 약간. 그러면 꼭 인생이 현타가 와요. 모르겠어. 내 인생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인생에 대한 현타가 와. 나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나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그냥 다 던질까? 그냥 산으로 들어갈까? 이민이나 갈까? 씨발꺼.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 누구나 다. 자, 그 시절이에요. 일제.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그 시절. 그리고 시인이라는 존재. 그런데 그 시절에 시를 쓸 정도면 그래도 있는 집 자식이고요. 그래도 배운 자식이에요. 뭔가 생각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선택이요. 스펙트럼이에요, 여러분. 맞잖아.
분명히 나는 여기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동네 형은 깜빵 잡혀갔다더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른다더라. 내가 알고 있는 사촌 형은 이제 뭐 시험 쳐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일본군 들어가가지고 돈 좀 만졌다더라. 뭐 좀 살만하다더라. 덕분에 아버지가 죄 지었는데 그것도 빼내줬다더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더라. 그런 상황.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성찰하게 만드는 그 우물. 들여다보면 우물 속에 이렇게 물이 딱 차 있고 그 물을 들여다보면 어떤 느낌일 거냐면 뒤쪽에 막 구름도 있고 뒤쪽에 막 달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나는 그 사내가 밉대요. 왜? 이러고 있으니까. 솔직히 나는 이미 알아요. 이게 내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내 감정이 가는 곳이고 뭐 마음이 가는 곳이야. 근데 머리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살면 인생 조지니까. 그 시절에는 일제시대 독립운동 했어봐. 인생 안 조졌겠니? 지금 폐지 죽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후손까지도 괴로움받아. 조선시대 제일 우리나라 큰 부자 이시영 그 집안 가산 다 팔았어요. 그 시절에 3천억인가 돼. 지금 가치로 하면 넘어갔어. 진짜 그 모든 가족이요 거렁뱅이 돼서 죽었어요. 후손 아직도 폐지 줍는다니까. 그러니까 머리는 이거야. 근데 마음은 이거지. 그런 자기 자신이 당연히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는 내가 여러분한테 야 독립운동 해라고 순진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왜?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진짜 10년 전만 해도 야 당연히 야 나 전쟁 났어? 야 난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래 이랬는데 이게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과연 이게 누가 맞나? 모르겠어.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맞나? 까지 와버렸어요 사실은. 아마 이 사람도 이런 갈등 겪고 있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돌아갈까 생각하니 봐봐. 근데 봐봐. 사실은 내가 일제가 아니었어 봐. 그냥 살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정신이 가지고 온 문제인 거지 내 문제는 또 아니니까 나는 이런 방황을 하거나 이런 내적 갈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새끼가 그대로 있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쓰럽기도 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집중을 하면 미워지겠지만 시대를 생각을 하면은 가엾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대니까.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뭘 하겠다? 못했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물론 뒤쪽 시들을 보면은 윤동주 시인은 결국에는 선택을 하죠. 덕분에 깜빵 가서 죽어요.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문학사적 가치가 높고 우리가 영웅이다, 위인이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까지 실어놓고 배우기도 하는 거고. 뭐 어떤 인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살아남았다면 후손은 폐지 죽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맞다고는 모르겠어요, 저도. 다만 그랬다는 거. 그 시절 이렇게 살았다는 거. 그렇다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올렸나요? 안 올렸죠, 아직? 네. 그러니까 나도 참 그래. 나름 명색이 선생인데 얘들아 아름답게 살자. 얘들아 독립운동 하자. 이런 얘기 나도 하고 싶지. 근데 어떻게 폐지 줘야 되는데 인정 못 받는데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뭐가 맞는지. 그리고 참 저도 어릴 때는 제가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세상을 많이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강남역에서 노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주제 구조 볼게요. 제발 좀, 잘못 있나? 이러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자, 초점 둘 건 이거야. 시의 정조, 주제잖아요. 그럼 주제를 형성하는데 자연물 통해서 하고 있다고? 가가? 그런 것 같다. 왜? 자연 묘사를 냈잖아. 맞잖아요. 가의 지금 주제를 생각하면은 자연 묘사를 통해서 뭔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1번 선지 가능해 보이거든요. 100%는 아니지만 주제와 되게 밀접하고 한 60% 정답으로 볼게요. 2번 선지. 색채 대비요. 정보가 저렇게 별로 없는데 정서 변화요. 저렇게 짧은데 좁히고 발치도 갈 거예요. 됐어? 자, 그래도 얘가 틀렸다는 게 명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동, 시상전개. 일단 시상전개는 맞아. 원경에서 근경인가? 봐. 2번이 100% 확신이 없으면 발췌독을 해야 돼. 3번 선지를. 발췌독을 해보니까 보세요. 외딴 봉우리를 보두어가 외딴 집으로 와서 집의 처녀를 보잖아. 저 봉우리에, 저 집에, 그리고 그 처녀를 보잖아요. 당연히 저 멀리 있는 원경에서 아주 가까이서 보고 있는 근경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시상전개 보이죠? 계절적 배경 맞죠? 윤사월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시적 분위기, 주제 형성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반복 배열 있나? 있으면 100%야 이거는. 그래서 확인했더니 있구나. 이해됐어? 어떤 느낌인지. 주제 구조 좁히고 발췌독을 하되 시간은 어느 정도 있고 정보량도 작아서 우리가 충분히 발췌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좁히고 발췌독 나머지 선지 맞구나. 2번 정답이구나. 이런 느낌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이 다르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기본 스탠스를 자연물이 있나? 매개 있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제 시의 정조. 그렇지. 뭔가 자연 묘사를 통해서 했으니까 1번 괜찮을 것 같다. 근데 2번 정서 변화가 있어? 잘 모르겠는데. 3번 시상 전개를 하는데 뭔가 묘사를 했고 멀리에서 가까이로 왔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좁혀가라는 거지 하나하나 막 독립적으로 OX 발제도가 아니라고요. 기억 니은을 비교해보래. 봅시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외딴 집이고 니은은 외딴 우물이야. 외딴이라는 측면에서 둘 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시상을 촉발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런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재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반면에 여기에 소재는 뭐예요? 타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여기에 초점 두고 가는 건지 다른 뭔가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봅시다. 눈먼 처녀가 있고요. 시적 어자가 지향한다고요? 그냥 얘는 뭐야? 니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성찰의 수단이잖아. 이상 공간이 아니라 당연히. 주제를 잡아야 보인다고. 이상적 공간이니 OX.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 주제를 안 잡으니까 그렇지. 자아성찰의 수단이구나라고 잡아야지. 눈먼 처녀가 자연치나요? 주제가? 세계가 분리됐다? 아니지. 눈먼 처녀가 자꾸 세계를 감각해보려고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하필이요? 자아성찰하고 있다니까 지금? 타인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지금. 외부와 소통하고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자아성찰이라고. 배척이 아니라. 자 봐. 눈먼 처녀가 귀를 대보인다는 건요. 생각을 해봐. 뭔가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정확하네요. 정답 5번. 알겠어? 주제 잡으라고. 자꾸 선제 OX 하면요. 1번 왜 틀렸고 2번 왜 틀렸다고 하다가 시간 날리고 정답도 안 보여. 사진찍어 올려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필기하면서. 어렵고 힘든 걸 해야만 공부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수업을 되게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현대시를 언제 다룰까가 사실 되게 고민이었어. 왜냐면 현대시는 쉬워. 그러니까 발제독 하면 돼 또. 그럼 풀려. 근데 문제는 얘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시간, 정답률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 손해를 봐. 문학 한 지문당 여러분 2분씩만 가져와도 8분이에요. 그러면 독서 한 지문은 건지고도 남아. 킬러 지문에서 8분을 더 쓸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학에서도 시간이라든지 정답률은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가 줘야 돼. 근데 수학과 달리
수학은 개념을 모르고 유형을 모르는 게 되게 명백하고 그걸 연습함에 있어서의 당위성도 여러분 스스로 가져가요. 근데 국어는 그렇지가 않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현대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의도적으로 이걸 설계를 했고 최대한 제가 썰을 풀어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다시 한번 내일 모레밖에 없어요. 이틀밖에. 이틀 동안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PDF 정확히 잘 보시고 그걸 보다 보면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건데 잘 모르겠으면 역시 카톡으로 저한테 주시고 시험 당일 뭘 해야 되고 다음날 뭘 해야 되고 이번 주말에 어떤 수업을 할지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또 링크 드리고 할 테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시 한번 최근 3개년 학생들의 통계를 정리해봤어요. 수강생들의 평균 백분위가 크게 두 반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면 정규반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고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인문이라든지 뭐 중급자반 이렇게 나눴잖아요. 정규반 학생들의 평균 백분위가 약 97이야, 97. 전체 평백해도 94 이상이야. 즉 기본적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건요. 1등급은 베이스로 깔고 간다는 얘기야. 잘 활용해 주세요.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동기에서 실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부끄러움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시대가 그랬다. 자아성찰 시대정신. 여러 오윤이다. 이런 것들 볼 때 윤동주의 부끄러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현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세팅을 했죠.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저항, 사회에 기여하는 소명, 지식인,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채 표현한 삶을 영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시를 통해 고백하고 부끄러움 극복하기 자신과 대면하고 있지. 치열한 내적 갈등하고 있죠. 성찰하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은 극복 못했어. 왜? 아직도 사나이가 있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정 못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느낌까지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기를 보는 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수능의 보기가 이렇게 항상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작품부터 털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그래. 우물. 자신과 대면. 삶의 성찰. 주제. 정확하죠? 우물. 뭐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넘어가 보고 2번 선지. 내적 갈등. 왜? 자기가 미워졌다가 가여워졌다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엾어지기도 하고 그리워지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감정. 나왔네. 뭘 긍정을 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맞죠? 자신이 사실은 부정적 인식이에요. 부정적 인식을 하니까 뭘 하는 거야? 성찰을 하는 거고 부정적 인식에 성찰했으니까 당연히 미워지기도 하고 미워졌으니까 그에 대한 반대급 근데 시대를 생각하면 가엾기도 한데 인 거지 사실은. 이해됐어요? 소명을 다하고자 함 아직은 못 나갔다니까. 아직은 내적 갈등 중이라고. 정답 5번 설계 이렇게 끝이에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번 선지같이 이게 평온한 풍경이야? 대비되는 거야? 뭔가 애매한 선지에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애매 선지는 일단 스킵한 다음에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좁히고 발치독 하는 거예요. 그때 단서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정답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5번이 가장 정답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 5번을 고르고 끝내면 되지. 굳이 2번 선지 가지고 2번은 아무리 봐도 5번보다 정답이 아닌데 선생님 둘 중 헷갈려 이러고 있지 말라니까. 자, 오늘서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 시간이 확보가 힘들어서 보충 영상으로 여러분 그 PDF 리허설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아무래도 올해는 9평에서 뭔가 완성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9평이 오히려 시작점인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공부 시작인 애들이 진짜 많아. 제발 완성 단계에 있더라도 지치지 말고요. 시작 단계에 있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모르는 겁니다. 수능까지.